근데 그 하숙집 주인이 방바닥이 추우면 안 된다, 여성들은 따뜻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차가우면, 방이 차가우면은 우리가 결국은 몸이 차가워지겠죠. 특히 여성들은 이 자궁을 중심으로 추우면 안 된다는 거죠. 따뜻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희발월경이나 생리불순 환자분들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골반 내 혈류 흐름이 약하다, 혈류가 제대로 돌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몸이 차갑다는 얘기죠. 결국은 골고루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면. 안녕하세요, 산테드 의사 원영선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특히 젊은 여성들이요, 나는 임신을 할 수 있을까? 내 몸이 혹시 임신을 못하는 몸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생리가 규칙적이고 평상시 건강하신 분이라면 사실 임신이 안 될 거다, 문제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염려증이잖아. 임신 못할까 봐 하는 염려증. 근데 한 번쯤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 검사도 하시고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문제는 생리가 불규칙하신 분, 아니면 생리가 계속 3개월 이상 없으신 분들, 이런 희발월경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더 많이 하시겠죠. 근데 당연히 걱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때 하숙집이었구나, 이렇게 저희 친구들이 놀러 올 때 여성분들도 있었죠. 근데 그 하숙집 주인이 방바닥이 추우면 안 된다, 여성들은 따뜻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제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차가우면, 방이 차가우면은 우리가 결국은 몸이 차가워지겠죠. 특히 여성들은 이 자궁을 중심으로 추우면 안 된다는 거죠. 따뜻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희발월경이나 생리불순 환자분들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골반 내 혈류 흐름이 약하다, 혈류가 제대로 돌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몸이 차갑다는 얘기죠. 결국은 골고루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뱃속에 자궁하고 난소가 있잖아요.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밖에 있죠, 고환이. 남성들은 차가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건데, 여성분들은 따뜻해야 되다 보니까 안에 있는 건데, 문제는 혈류의 흐름이 떨어지면은 난소와 자궁과 질의 기능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난소 쪽은 일반적으로 배란이 잘 안 되고 생리불순이 유발이 되겠죠. 그리고 다낭성 난소는 대부분 체중 과다, 체중이 많이 증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의 수치가 높아지겠죠. 그만큼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인슐린의 역할이 뭐냐면 몸에 지방을 축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뚱뚱해지겠죠. 그래서 다낭성 난소의 치료는 체중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수치를 떨어뜨리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인슐린 떨어뜨리는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난소의 기능을 도와주는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약을 처방해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혈류량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초음파로 혈류의 속도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말하는 증상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손발이 차갑다든지, 그리고 틀어져 있는 경우, 골반이 틀어지면서 골반의 근육이 과잉 수축하면은 근육의 과잉 수축으로 인해서 혈류의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근육이 뭉치면서 여러 가지 통증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증도 치료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생리불순을 일으킬 수 있다, 난소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난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좋게 해주는 방법으로서 약물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혈류의 흐름을 개선해 주는 거죠. 혈류의 흐름을 가장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저희 병원에 있는 이제 ECP라는 장비가 있어요. 체외에서, 외부에서 역박동술을 해주는 장비라고 해서 체외 역박동술이라고 하거든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반신, 다리 밑에서부터 골반까지 심장이 이제 이완을 할 때 피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때 효율적으로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예요. 그렇게 되면은 골반의 혈류량이 증가가 되고 말초 혈관까지도 골고루 피가 전달되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살펴보면은 그 ECP라는 장비가 결국은 말초 혈액의 순환을 개선을
혈액순환을 해서 염증은 가라앉히고 근육은 이완시키고 혈류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을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을 보면은 과체중이 아니야. 배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다낭성 난소로 난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지도 않고 또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인슐린 수치가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그런데 초음파상으로는 다낭성 난소고, 그래서 이분은 배란도 잘 안 되니까 생리불순도 있고 임신도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약물 치료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난소의 기능을 물론 좋게 해주는 약도 같이 드시는 게 좋겠지만은 특히 골반 쪽으로 혈류순환을 개선해주는 ECP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잦은 질염, 질염이 잘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 역시도 약을 장기간 복용할 걸 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간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약을 먹는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죠. 결국은 질로 가는 혈액순환이 감소되면은 질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질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성 질염 환자에게도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은 생리통 환자들 있죠. 생리통을 물론 우리가 저희 반의 방식으로 골반을 틀어진 걸 이제 바로 잡아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자궁이 근육 덩어리거든요. 과잉 수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잉 수축하면서 염증성 물질들이 쌓이고, 그 염증성 물질 때문에 자궁이 더 수축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자궁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가 돼 있어요. 자궁으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율신경계 쪽에 관련된 근육들을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방금 말씀드린 ECP라는 장비를 활용을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자궁도 혈류량이 증가되면은 그만큼 근육이 이완이 되고, 그래서 생리통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만성 방광염 환자도 있어.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만성 방광염 약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장기간 이것도 복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혈류량을 좋게 해주는 ECP 치료를 하면은 방광 기능이 개선이 되겠죠. 결국은 염증이라는 게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골반에도 생기고 방광에도 생기고 자궁에도 생길 수 있겠죠. 질에도 생기고. 근데 잘 낫지 않는다. 그럼 약을 달고 산단 말이에요. 툭하면 병원에 가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특히 골반 쪽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ECP 치료가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생리 기간도 아닌데 막 출혈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정 출혈이 있는 분들은 나이대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꼭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은데 폐경이 이미 됐는데 부정 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내막의 두께를 확인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 초음파도 다 정상이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막이 두껍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 출혈이 있는 분들은 일단은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분도 제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자궁 내막이 자꾸 불안정하다 보니까 출혈이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이분이 약물 치료하면 그때만 잠깐 좋아. 그리고 다시 또 부정 출혈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저희가 이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분도 ECP 치료를 했죠. 했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만성 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부정 출혈도 그냥 생리가 불규칙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부정 출혈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계속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불안해지죠. 혹시 병이 있나? 내가 자궁에 암이 있나? 물론 기본적으로 자궁 경부암 검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 깨끗해,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정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호르몬 치료도 물론 하지만 그거를 하면서 ECP 치료를 같이 하면은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성의 그 부인과 질환, 특히 가장 흔한 난치성인 질염이나 방광염, 부정출혈, 다낭성 난소, 이게 이제 병원에 참 많이 오세요. 약도 드시고 초음파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 같이 구비하게 된 이유가 이런 부인과 질환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 장비는 이제 뭐 아프지 않아요. 그냥 누워있다가 한 40-50분 정도 치료하고 일어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치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